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교 이야기 중에서 음, 그 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아마 빈곤 기아로 허덕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데려가지 못해서 아이들을 그냥 그 집에 방치한 채 그 잿가루를 포대자루에다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놨나 봐요. 그 다음에 아이한테 저게 미숫가루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떠나버렸던 이야기가 불교 경전 곳곳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왜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최근에 제가 문미순이라는 분, 이게 누군지 잘 모르지만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라는 장평 소설을 읽고 그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도에서는 너무 어려워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이 들었고 모든 경전에서 간헐적으로 그 에피소드가 언급이 돼서 인도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들었는데 현대의 우리 그 세계문학 수상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글이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라니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들었습니다. 빈곤과 가난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야 되는 음, 가족제도 또는 나중에 부모가 늙으면 자식이 부모를 보살펴야 하는 그런 관계성에서 그 빈곤이나 기아 뭐 이런 거에 허덕였던 예전의 불교 경전에서의 에피소드와 이 현대 문학에서의 에피소드가 어쩌면은 우리가 그 어쩔 수 없이 겪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쩜 그렇게 과거에 인도에 있었던 일과 지금의 일이 약간 비스무리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라는 문미순 선생님의 이 소설은요, 명주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여자이고요. 준성이 그보다 좀 나이가 어린 남자인 것 같은데 아마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명주가 나이 든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준성도 나이 든 아버지를 돌보는 중장년층의 어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돌아가실 나이가 됐을 때 어른들은 돌봐주는 자식이 하나쯤 있기를 원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죠. 대체적으로 노인들의 그 생각들,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게 그들의 생각은 양로원이나 요양원으로 가게 된다면 자식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자기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음, 무슨 센터나 이렇게 자기를 돌봐주는 곳에 직접 자기가 찾아가서 자기 몸을 의탁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뭐 작은 연금을 받아서 간근히 살아가게 된다면 어렵겠죠. 음,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구분 가지가 고향을 지킨다고 했던가 해서 자식들 중에 혼자 남아있는 자식이거나 좀 어려운 자식이 아무래도 부모를 맡게 되는 경향성을, 현대 경향성을 이 소설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설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거는요. 이 명주란 여자가 돌아가신 어머니를 그대로 그 임대 아파트에 방치하면서 어머니가 수령하는 얼마 안 되는 연금 한 몇십만 원인 것 같아요. 그걸로 자신의 생계를 쓰고자 해서 어머니를 그냥 어, 장사를 치르지 않고 그 아파트에다가 이렇게 방치하고 이렇게 자기가 염을 하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명주가 어떻게 보면 폐륜화 같고 너무 무서운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사각지대에 있는 중년 여성들의
그 외로움, 쓸쓸함을 여과 없이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뉴스에서도 얼핏 들은 이야기가 이렇게 소설로 쓰여져 있다는 것을 보고서 공감 비슷하게, 동감 비슷하게 그런 감정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래서 경제력이 없는 빈곤한 노인에 대한 보살핌을 자처하게 된 자식들의 고통이 사실상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사회이고, 사회가 결코 가족의 그런 관계에 들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같이 있게 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껄끄러운 감정이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명주라는 여자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임대 그 아파트에 방치하면서 누가 들킬까 봐 그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들이 돌아가신 그 슬픈 모습보다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이 더 이 소설에서 아주 자세히 표현이 되어 있어요. 특히 그 어머니가 남자친구 진천 할아버지의 문자를 오고 받으면서 두 분이서 나중에 그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돈을 모았다는 사실 같은 거를 알았을 때는 상당히 '엄마도 여자였나?' 뭐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하는 그 생각들에서 음 '우리는 누구나 늙어가는 모습을 보지만 늙음은 사실상 겉모습일 뿐이라는 사실을 어 주인공 명주가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 글을 읽고서 제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삶이 힘든 그 노인의 모습과 함께 그 동반되어서 보살피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우리의 말년은 이제 자식들한테 기댈 수 없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이 그 전 우리 때까지는 가능하지만 그 이유는 너무 불합리하고 절대 자식에게 손을 벌릴 것 같지 않아요, 부모들이.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지 세대에만 가능한 일이고 그 윗세대들은 더 지극정성이었고 더 힘들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자식들이 음 부모를 보살피고 있다는 사실들, 그다음에 힘들게 사는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이 맡게 되는 부모의 마지막도 힘겨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던 그 부모님의 은덕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귀찮고 불편하고 이러면서도 그 애틋함, 부모에 대한 애틋함, 그렇지만 내가 아니면 우리 부모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가짐이 이 책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죽음이 사실상 자연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대가족 세대가 이럴 때는 큰일을 치를 때는 굉장히 부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가족, 일가 친척 공동체, 혈연 공동체가 도움을 주고 그 큰일을 잘 치렀던 것을 환기한다면, 지금 소규모의 소가족 제도가 이런 면에선 좀 불편하다, 어렵다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추억하고 기억이죠. 오랫동안 함께 했고 아기자기한 추억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데, 보고 싶고 그리운 마음이 커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이 작품에서는 돌아가신 분을 어떻게 치울까 하는 게 주 목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참 중요하고 경제적 여유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구나, 이걸 일깨우면서 불교의 그 에피소드가 불현듯 많이 생각이 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살핌, 돌봄에 대한 그 철학적 논의가 한참 요즘에 주목받은 때라 이 작품을 더 자세하게 읽게 된 것 같고요. 불교에서는 그 아버지가 빈곤으로 다른 지방으로 갈 때 남아있는 자식들에게 그 잿가루를 걸어놓고 미숫가루라고 말하고서 떠나는 그 안타까움에서 이게 너무 빈곤하고 어렵구나. 그래서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도 어려워서 자식들을 놓고 갔구나. 먼 길을 가다가 혹시 자식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놓고 간 건 아닐까, 이런 저런 상상을 했었었죠. 그래서 이 여러 경전, 불교 경전에 인해서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 것을 보고
경제적 빈곤이 자식과 부모 사이의 생사를 가르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현대 작품,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이 비슷한 시대적 문제를 같이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